네, 63장 시작했습니다. 네. 63장은 그런데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하상궁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제목을 참 뽑았는지 참 특이한데, 보통 은혜의 시작, 은혜가 시작되다 그러는데, 사람이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기를 아는 거 아닐까요?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계가 축복과 은혜를 보이는 게 아닐까요? 자기를 긍정하면 할수록 세상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욱더 축복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삶에서는 자기가, 철학적 개념에서는 누구든 자기가 주인공으로 인정이 되면 될수록 삶은 더 축복을 보이는 거죠. 여기도 은혜의 시작으로 한 이 내용을 보면, 앞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아는 것부터 은혜의 출발이라고 보는 거죠. 은혜의 시작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자기가 그 주인공이니까, 이 우주에. 제너밍이 지난번에 했지만도 이 우주에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이 엉켜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들이 뭐냐면 전부 다 엉켜 있다는 거예요. 저 관계가 있고. 상보적이고, 서로 보완적이고, 얽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조그마한 하나의 조건도 빠지게 된다면 그 균형을 상실해서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개체 다 주인공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듯이 이런 바로 상황을 아는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위삼인데, 사람은 삶에서, 인간의 삶에서 이 세계를 벗어나 못 사잖아요. 뭔가 끊임없이 움직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어떤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또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이러한 삶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사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노자는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노자도 알기 때문에 들고 왔는데, 그 세 가지 행위에서 인간이 가장 축복받는 삶으로,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몰입의 상태, 자기 인생에 몰입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뭐냐를 갖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참 누구 살아가는데, 그 삶에서 가장 몰입하고 축복받은 자기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뭐냐고 노자는 고민했고,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한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무의예요, 무의. 무의를 하다는 게, 행하다는 거예요. 무의를 하다는 것은 요즘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제일 처음에는 손을 다쳐가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그냥 자동적으로 손이 나가면서 그냥 뭐 하나의 그냥 몸이 따라가는 거죠, 행위야. 그런 게 무인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뭘 하겠다 했을 때는 그 머리를 굴리는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계속 붙이는 삶에는. 그런데 무의를 행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유의에 대한 감각이 죽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자기 삶이 뭐냐면 저절로 흘러갈 만큼 자기 삶에 어떤 몰입이 된 상태가 바로 무의가 되는 거죠. 즐기면 거죠. 즐기면서 하는 삶에 대한 무의가 되는 거예요. 논어의 제일 처음에 학이, 시, 습증, 불행, 여로와, 그것도 무의 상태거든요. 배우고 시, 습시 때때로 익힌다는 건데, 학문이, 학이, 배움이, 학이, 시, 습진인데, 이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가 상황에 맞게끔 습지는 반복인데, 반복. 시습지 반복이 뭐냐면 이게 거의 무의의 단계 가야 돼, 무의의. 이 무의의 단계에 가면은 그 사람 마음에 최고의 급분한 거죠. 빠지는 거니까. 노래 첫 대목에서 한 거죠. 사람이 어떤 분야에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배움이 저절로 시간만 나면 그냥 음악 같으면 시간만 나면 그냥 피아노 시키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 피아노를 배우는데 그것이 시간만 나고 싶은 거야. 늘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무의의 단계, 점점 빠져드는 단계에서 오는 마음의 쾌감이 열이거든. 이 마음이, 이건 완전히 심해서 오는 거니까. 그렇듯이 이 무의의 행위를 했을 정도로 어떤 일에 몸이 익어버린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도의 세계죠. 또 무사, 내가 특별히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 자체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무임. 내가 특별히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겠다 하는 것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그걸 갖다가 맛있게 먹는 거야. 자,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위사미는 뭐냐면 삶에서 몰입 상태인데 요거는 어디서 오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내가 하고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지금 내가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일을 하고 무사를 하고 그 다음 무민을 맛보는 것은 각자 자기 눈앞에 있는 삶에서 즐거움을 얻었을 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인데 이것도 해석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네 가지를. 이걸 갖다가 술목구조로 해가지고 작은 것을 크다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다게 여기고 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이 자체는 위무위, 사무사, 미무미의 그 행동들이 어떨 경우는 그것이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 엄청나게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이거 위에 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걸. 그러면은 이 가운데 인간의 시간 이 가운데서 사례 뭐가 있냐면 수없이 많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갈등들이 있는 거죠. 갈등들이 크고 작고 많고 간의 갈등들이 왜 누구는 많이 가져서 왜 누구는 뱃을 마을로 가 이런 경계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보니까 삶의 불공평한 현상이 보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최고의 경계인데 그러니까 대소와 다가가 존재하는 게 세상 현상이야, 이게 바로. 그렇잖아요? 이게 없을 수 없어, 인생에는. 이것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뭐냐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지금 현재 그렇잖아, 바로. 누가 크냐, 작으냐, 많이 가냐, 적게 가냐, 이것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 위무이나 사무사, 미무미의 경지가는 사람은 뭐냐면 이미 모든 대상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아무리 원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덕으로서 보답하게 되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다과에서 그걸 하나로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경제가면은. 사람이 대소다과 때문에 그 갈등, 번뇌, 미움 다 생긴 거죠. 그런데 그 경지가 없기 때문에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소한 사람들이 있는데 원망스러운 일이 크고 작고 원망스러운 당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 원망스러움이 이 경지가 하나로 보는 거야. 대소다과하고 하나에 보니까 하나로 도의 경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원망스럽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덕으로서 그냥 보듬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소다과를 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자는 거죠. 위에 걸 받아가. 인생사례에서는 수없이 많은 대소다과 때는 문제 생기니까 그걸 갖다가 원망하지 않고 들어오자. 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사람 영혼이 맑을 거 아니에요. 이런 대소다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경계, 이 무사무미의 이 경계, 이런 맑은 경지에서 보니까 세상이 제대로 보여서 눈이 열린 거죠. 팔과 눈이 보이죠. 그 눈이 보이니까 세상 일이 뭐냐면 바로 아주 쉽고
아주 작은 그 상태 속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변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쉬운 것이 변해가서 어렵게 흐름, 이게 흐름인데, 이 일의 흐름인데, 옛날부터 이 일의 흐름을 아는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작은 것이 점점 조그마한 삭이 자라는데 천년 고목이 되는 것처럼 이런 변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그건 왜? 이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게 맑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계가 되니까 다른 맑으니까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 현상을 통해서 사람이 눈이 직관하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살 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어려운 일이란 것도 반드시 그 쉬운 데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고, 천하의 큰이란 것도 조그마한 데부터 시작되는 걸 안다는 거죠. 이게 대3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그 흐름은 아까 했지만 내가 맑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가 성인은, 이런 경제 성인들 뭐냐, 끝내 크다고 여기는 게 없어. 크다고 얘기하지 않아. 왜? 세상 일은 어려운 일이나 큰 일이 뭐냐, 정말 조그마한 데 생기거든요. 조그마한 데. 이 엄청나게 크고 뛰어난 것이 결국은 그것이 조그마한 데 생겼거든. 크다고 여기가지고 이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크다고 여길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인의 경제 가면 자기 눈앞에 있는 게 최고의 경제니까 크다고 여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사소한 거 하나, 어떻게 보면 담배꽁초는 벌 똑같은 거죠. 그 자체가, 조그마한 그 자체가 바로 크다고 그 자체가 끝내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대하게 크게 만들어준 거예요. 바로 눈앞에 사소한 그 자체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눈. 나는 큰 거면 해야 돼. 담배꽁초는 버린 별거 아니야. 나는 국가를 구해야 돼. 웃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배꽁초 하나 버리고 길 조그마한 거, 예쁘지. 그게 바로 큰 일을 이루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거, 거기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똑같은 말인데, 대저, 가볍게 응락하는 거. 알았어. 가볍게 응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기 내적으로 한번 수렴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야, 내일 오면 말이야, 빵 좀 사줄게. 먹을래? 뭐, 어디 놀러 갈래? 등등. 그런 걸 가볍게 응락해 버리면은,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의 내적 판단을 내가 자기가 주인공으로서 자기 자신의 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지. 가볍게 판단, 거의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반드시 믿음이 적게 돼요. 닭을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 그거 아니었는데?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운 것도 많아지고, 그런데 성인들은 오히려 그 어렵게 얘기해. 이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시골 성인 난지가 빠졌고, 난지. 그렇지. 대명사. 이게 바로 대명사거든. 그 모든 것을 어렵게 얘기해, 항상. 다시 말해, 아까 담배꽁초 하나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그 조그만한 눈앞에 작은 일도 어렵게 보는 거야. 바로 나 작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고로 끝내 어렵게 했다. 요즘 정치판 나가려면 과거에 아무것도 아닌 잘못이 다 드러났잖아요. 뭐, 조그마한 게. 큰 거 못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다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바로 당면한 문제, 정말 사심 없이 무의무사 무미할 정도로 순수한 영혼까지 해내면 그 어떤 단계가 되더라도 걸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큰 일이 아니라 바로 작은 일. 끝내 크다고 여기지는 거 없어. 자기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것도 그게 바로 큰 거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발판에 대해서 끈거릴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63장에서 은시라는데 바로 이런 눈이 열리는 것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조그마한 이걸 볼 수 있는 거기서 은혜가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사고를 갖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위 띄우고 무위. 이 노자 철학의 핵심이죠. 이 무위란 말은 3장에도 나오고 37장에 나오고 43장에 나와요. 사람 무위를 해야 돼. 행동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 누구나가. 행을 하는데 무위의 행동을 해야 돼. 무위란 것은 내가 꼭 뭘 해야 되겠다는 유의의 사고를 벗어났을 때가 바로 유의해야 돼요. 편한 마음으로
정말 걸림없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럼 사무사, 이것도 48장이 나오고 57장이 나오는데, 무사를 삼아.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일이 그냥 그대로 즐기는 거죠. 당면한 보니까 좋아하고. 그게 바로 무사를 사는 거예요. 아, 이 일 하면 힘드는데, 괴로운데, 그냥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이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게 무사를 일 삼는 거죠. 그래야만 이 일에 몰입이 되거든. 그 다음에 미무미. 야, 이거는 양념이 무미를 맛으로 맛본다는 거죠. 무미를 즐긴다. 무미를 맛본다는 건데, 야, 이거는 뭐 양념이 더 뜨긴 양념이 되기보다 있는 그대로 맛. 그 상황이 그러니까. 아니, 산에 가서 그냥 풀 뜯으면 그냥 된장 찍어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요리하면 요리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과거에, 그래서 그 앞에 나오지만도 오미가 영이 우선 사람 5가지 맛이 사람을 하여금 입을 상하게 한다고 나오죠. 오미구상이 나왔고. 앞에 기억나죠? 끊임없이 말의 끝을 타는 끝을. 근본 입장에서는 산에 가서 풀한목에 떠서 그냥 된장 찍어 먹을 땐 그거는 그대로 맛있고, 또 양념했던 그 양념대로 맛있고, 그냥 그 상황에 따른 거야. 그게 바로 무미예요, 무미. 어떤 의도를 갖고 맛보니까 그 상황 그 자체를 그냥 즐기는 거죠. 그게 무미라고 그래요. 맛이란 개념이 뭐 있는 게 아니라, 산에 가서, 덜에 어디 갔을 때 이제 있는 그 상황 그대로 의도 없이 그냥 즐기는 맛이 무미를 즐기는 거야. 이게 최고의 그 사람이 맛있게 사는 거예요. 담백하고. 그 다음 문제가 대소 띄우고 다소인데, 이걸 갖다가 해석이 아까지만 정말 많았던 게, 큰 것, 작은 것을 크게 여긴다, 또 큰 것을 작게 여긴다. 자, 이거 보면, 요게 해석하는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이게 주술 구조로 하면은 큰 것을 작게 여기는 거고, 술목 구조로 하면 작은 것을 크게 여기는 거죠. 해석이 이렇게 많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세상 크든 작든 간에, 이런 삶의 모습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인간 세상에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을 가지 마라. 이게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대소 다소를 있는 그대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고 적고 크고 작고 간에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냥 그대로 보원이득이라, 그 살아가는 삶에서 원망이나 미움 같은 게 있더라도 늘 덕으로서 그냥 그 원망을 보답해 줘야 돼. 이게 사랑이지, 뭐, 참사랑이지. 자, 이렇게 되면 영혼이 영이 맑아지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영이 맑아지니까 뭐가 해야 되느냐? 영혼이 맑아지니까 도난어 띄우고 기라. 그 아주 쉬운 거, 너무너무 단순 쉬운 데서 어려움을 당해야 돼. 모든 것은 제일 처음에 쉬운 데서 어려움을 나거든. 공부도 제일 처음 쉬운 데서 어려움을 나고, 등산할 때도 밑바 쉬운 데서 높은 데 올라가는 거고. 그걸 역동을 뛰어넘을 수 없거든,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뛰어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위대어 띄고 계시라. 그 아주 작은 데서 큰 것을 만들어야 돼. 큰 것을 해야 돼. 다시 말해서 조그마한 산에서 천년 고목이 되든지, 지금 내가 하는 것은 기껏 해가지고 그 피아노 톡톡톡 누르는 거지만 거기서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작은 행위를 통해서 위대한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피아노 건반 하나 자꾸 떠드는 것 가지고 그 대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이런 하나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점점 발달해가 위대한 길 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역동할 수 없죠, 인간은. 천하 띄우고 난사 띄우고 필짝 띄우고 의라. 그래서 천하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쉬운 데서 생겨나. 그러니까 천하의 어려운 일이면 그 쉬운데 역동해버렸거든. 그걸 극복이다. 산에 올라갈 때도, 등산할 때도 밑바닥 쉬우니까 그거 막 뛰어 올라가. 그럼 좀 올라가면 중턱을 몽골 가지고 지쳐서. 피아노를 칠 때도 제일 처음에 건만 두드리는 그 행동을 갖다 그 옳게 못해. 그러면 뛰어난 연주가 못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천하 띄우고 대사 띄우고 필짝 띄우고 하시라. 천하의 큰 이야기도 반드시 작은 데에서 일어나게 된 거야.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성냥 장사다, 조그마한 사과, 인사동에 계신 분 중에 지난번에 내 공간에 했던, 풍요사랑 공간에 했던 그 할머니가 제일 처음 이북에 내려온 보이는데 인사동 사거리에서 사과 개짝에다가 사과 몇 개 놓고 팔았대요. 정말 너무나 작지. 어떤 데는 양말 몇 개 갖다 팔고. 그러다가 상가, 지하 상가 해가지고 인사동에다 건물 몇 개를 갖고 있어요. 다르죠? 시 띄우고, 성인 띄우고, 그 할머니가 재미있는 게 별명이 뭐냐면 호랑이였다, 호랑이. 산기도를 갖다가 매일, 한 달에 한두 산기도를 타는 가면 호랑이가 지켜준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냐면, 인사동에서 그 할머니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을 밤에 개실 봐도 다 잡아내요. 머리 도망가면 다 잡아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사람 척 보면 그냥 느낄 정도로 눈에 빛이 나는 사람인데. 그 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잘 봐줘가지고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지, 나는. 시 띄우고, 성인 띄우고, 종 띄우고, 불이 띄우고, 고 띄우고, 능성 띄우고, 기대라. 이 때문에 성인은 끝내 크다고 여기는 게 없어. 크다고 여기는 것이 없다는 거야. 왜? 작은 데서 큰 것들은 아는 거니까. 그 흐름을 아니까. 성인한 사람은 아까 눈앞에 담배꽁초 하나부터 시작해가 눈앞에 정말 청소 하나, 그걸 갖다가 바로 큰 것을 여기니까. 그게 쌓이면 큰 게 되니까. 크다고 얘기는 따로 없어. 난 절 해야 돼. 방 안에 앉아가 나는 빌딩 하나 지어야지 하면 앉아가 아무리 생각하면 될 필요 없지. 바로 눈앞에 장해야 돼. 그래서 뭐냐면, 고로 그 큰 것을 이뤘어. 그걸 하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거야, 자꾸. 그래서 그 큰 걸 이룰 수 있는 거야. 그 세상 아니에요? 부 띄우고, 경락 띄우고, 필 띄우고, 과신이라. 대저, 강조법이죠. 가볍게 승낙하는 거. 가볍게 승낙한다는 거, 생각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여다보면, 이걸 정말 할 수 있느냐, 반출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는 반드시 미드업이 적어져.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 약속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전화해가지고, 약속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자기 반출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이, 필 띄우고 다내이라. 쉽게 여기는 것이 많으면, 쉽게 생각하는 많으면 반드시 어려움 많아져. 이게 좀 눈앞이 문제거든. 눈앞에 부딪히는 현상에서 온다는 게 바로 이게. 그래서 시 띄우고, 성인 띄우고, 유 띄우고, 난지, 고정 띄우고, 뭐라. 이 때문에 성인은 오히려 어렵게 여기라. 봐. 야, 난지, 이 뒤에 뭐냐? 성인은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을 전부 다 어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의식이 깨어나거든. 도대체 이 삶을 바로 직관에 눈이 생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끝내 뭐냐면 어려운 거죠. 이게 바로 자기가 깨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거는 굉장히 유교 철학 통하는데, 이 유교 철학에서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경의철, 이 경의철학이거든. 퇴계 선생이 말하는 경의철학이거든. 퇴계는 평생 경의철. 경의철학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어. 경은 바로 이 순간에 깨어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성인은 오히려 어렵게 여긴다는 뭐냐. 이 순간에 이것이 깨어있는 상태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늘 끝내가도 어려움 없지. 늘 깨어있는 삶을 사니까. 즉, 도안을, 이 도안을, 도의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의 눈. 이런 경우 도안을 갖고 있는 거죠. 바로 늘. 발음하는 게. 얼마 전에 TV에서 혹시나 봤으면 모르겠는데, 김영석 교수님이 대담포라는 거 보시는 모르겠다. 김영석이 뭐냐면,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이제 하도 오래 살았으니까 그 질문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이지, 야, 욕심내지 않고 사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더라. 그런 말 하거든. 너무 쉽고 당시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가 더 느끼는 거죠. 그렇듯이 여기에 지금 현재 63장에서 말하는 은혜의 시작은 바로 이 내 눈앞에서 보이는 바로 이 자그마한 현상계,
그 현상기를 보면서 무의와 무사와 무미의 경지에서 처신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끝내 가서는 이 세상을 갖다가 이 넓고 크게 이룰 수 있는 뿌리가 되고, 그게 바로 63상에서 은신한 체험을 갖고 온 게 그림에서 갖고 왔던 거죠. 자, 이렇게 60시간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